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명제 제일 마지막 단원 심화 문제 선생님하고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문제 있는데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자, 제 9강입니다. 자, 책으로 보면 우리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32번 문제. 자, 조건 PQRST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R과 동치인 조건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묻고 있죠. 그죠? 자, 요건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적당히 문제를 잘 다뤄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랬습니다.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필요 조건이란 건 뭡니까? 화살표 방향을 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거짓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꾸로 가는 게 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참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랬어요.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역시 R이 Q로 가는 것은 충분 조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Q는 R이기 위한 그랬으니까 R 적으면 되겠고요.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R은 S이기 위한, 그러니까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그대로 화살표 방향을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달은 나트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랬거든요. 그러면 충분 조건인데 낫으로 놀고 있으니까 저놈의 대우를 생각해야 되겠죠. 결국은 T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뜻입니다. T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T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P는 T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이 보입니까? 자, 그랬을 때 PQRST 중 그랬어요. PQRST 중에서 R과 동치인 명제의 개수는, 즉 동치인 조건의 개수는 그랬죠.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동치 명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PQRT 이 네 개가 바로 동치 명제죠. 그러니까 R과 동치 명제의 개수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바로 T와 Q와 P라는 이 세 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죠. 자, XY가 실수일 때 그랬습니다. 역시 실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대강 예측할 수가 있겠죠. 다음 중에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은 그랬어요. 필요 충분 조건 무슨 뜻이죠? 왼쪽과 오른쪽, 즉 P와 Q, 가정과 결론이 서로 진리집합이 같은 것, 바로 동치인 것, 바로 항등식인 것, 바로 상등인 것, 이런 것들을 찾으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일단은 1번부터 보면요. X가 0 이상이고 3 이하고요. Q는 X는 1 이상이고 2 이하죠. 이거는 포함관계가 서로 생기나요? 그죠? 요게 이제 포함을 당하네요. 이렇게 포함을 당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같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무슨 조건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뭐 이렇게 되겠죠? 필요 조건이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면요. X 플러스 Y는 유리수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X, Y는 모두 유리수다. 그랬죠?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일 때는 선생님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해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요. X 플러스 Y가 둘이 더해서 유리수가 됐대요. 그러면 둘 다 무리수가 반드시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죠. 왜냐하면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해도 유리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XY가 모두 유리수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거꾸로 가는 거 되나 확인합시다. XY가 모두 유리수예요. 그죠? 둘 다 유리수. 무리수도 되는 거죠.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여기 무리수로 봤어요. 여기 유리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XY가 전부 다 무리수여도 유리수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루트 2도 무리수고 마이너스 루트 2도 무리수인데 더하면 유리수가 되니까 둘 다 XY는 무리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위에 가는 건 안 되고요. XY가 모두 유리수라고 할 때는요. 둘이 더해서 반드시 유리수가 되게 돼 있죠. 밑으로 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얘도 필요 조건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세 번째 내용 살펴봅시다. 세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내용이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까다로운 구석이 있는데요. XY가 X 플러스 Y보다 크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4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큽니까? 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두 군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xy가 4보다도 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x 플러스 y보다도 크다는 뜻이에요. x 플러스 y는 4보다 커야 돼요. 그죠? 자, 그랬을 때 x는 2보다 크고 y도 2보다 크냐 그랬어요. 일단 안 되는 거 하나만 좀 반례를 들 수 있으면 얘는 깨지게 돼 있는데요. 먼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x가 3이고 그 다음에 y가 2. 그러면 이걸 만족하지 않죠. 그죠? 왜냐면 y는 2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는데 y는 2라고 썼으니까. 근데 3은 2보다 크니까 이건 만족시켰지만 이걸 만족을 안 시켰죠. 그랬는데도 이게 성립한다면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x에다 3, 2를 집어넣으면요. x 곱하기 y는 6이 되고 x 플러스 y는 5가 됩니다. 그 다음은 4가 돼요. 이걸 만족시켜버렸죠. 이걸 만족하지 않았는데도 이걸 만족시켰으니까 일로 가는 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4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3번에 대한 것까지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릴게요. xy 플러스 1이 x 플러스 y보다 크고요. x 플러스 y는 역시 2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부등식의 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나눠서. 왼쪽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x, y,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그 다음에 x 플러스 y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요식을 정리하면요.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거든요. 자, 이 놈을 인수분해하면 x가 공통인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y 마이너스 1이 남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를 빼내면 또 y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요 놈을 인수분해한 결과는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 놈이 0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것이 양수고 이것이 양수일 때, 이것이 음수고 이것이 음수일 때니까 요 놈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됩니다.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y가 1보다 크다. 또는 x는 1보다 작다. 그리고 y는 1보다 작다예요. 아이고, 여기 왜 0을 썼죠? 1보다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뭐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바로 오른쪽의 요 조건 x랑 y를 더하면 2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보다 큰 조건은 요건 될 수가 없죠. 둘 다 1보다 작기 때문에 2보다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와 서로 같은 명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p와 q는 서로 동치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5번 문제에서 p는 뭐가 되냐면 둘을 곱해서 0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x는 0 또는 y는 0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요. xyz 그러니까 세 개를 곱해서 0이 됐다 그랬으니까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거나 또는 z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지금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명제는 아무런 조건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문제.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집합 A는 그랬죠? A는 뭐라고 그랬냐면 X바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 X는 5 이상일 때 B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C는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B가 A의 필요 조건이다 라는 것은 B가 A를 포함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A의 충분 조건이다. C가 A에 어떻게 된다?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스몰 a의 최대값과 스몰 b의 최소값의 곱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a에 해당하는 게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란 뜻이고요.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입니다. b에 해당하는 건 누구냐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것은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b가 a를 포함해야 된다.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a에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갖기 위한 a, b의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등식 해결은 수직선에서 뭐라고 그랬으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5가 보이죠?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범위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이거보다 크다라는 게 A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먼저 요 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B집합은 A집합을 포함하라 그랬거든요. 포함하기 위해서 이 A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A가 위치해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의 위치상 봤을 때 A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즉 작은 쪽에 있어야 되겠고요. 물론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등호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죠? 하지만 판단 유무는 여기에 가도 역시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에 관한 범위를 다시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에 해당하는 A 범위. 최소값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A의 최대값 A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맥시멈 A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포함을 당하랍니다. 포함을 당하려면 역시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여기 있으면 포함 당할 수가 없죠. 여기 있어도 포함 당할 수가 없어요. 포함 당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야 포함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가 바로 뭐의 위치냐면 B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B는 5보다 어느 쪽에? 큰 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역시 등호가 5로 겹쳐진다 하더라도 포함하게 되죠. 이 하얀 부분이 여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역시 이것을 수직선상에서 살펴보면 B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범위 안에 속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일 큰 값을 물어볼 수 없고 제일 작은 최소값을 물어보게 되겠죠. 최소값 B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바로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B의 최소값의 곱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 3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5번 볼까요? 자,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가나의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자, 이것도 참이란 뜻이 되겠고요. 이것도 참이란 뜻이 되겠죠.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항상 참이 되는 것을 좀 찾아달라 그랬죠.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이다 이런 뜻이죠.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반드시 참인 걸 찾아달래요. 자, 그럼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호감 준다. 이렇게 준다를 동그라미로 표시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명랑한 사람은 바로 인상이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호감, 인상. 그러니까 결국은 명랑에서 인상, 인상에서 호감이니까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으며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이 좋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명제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이놈의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비호감은 즉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인상이 좋지 않으며 그 다음에 명랑하지도 않다란 뜻이죠. 명랑하지 않다. 이런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전부 다 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그랬어요.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 여기 있죠.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다음 두 번째 호감을 주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여기 있죠. 호감을 주는 사람은 명랑한 사람이다. 역시 이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것도 참이라고 볼 수 없겠죠.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명랑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날아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오른쪽 방향이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4번, 5번 살펴보면요. 4번 명랑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죠.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거꾸로 날아갔으니까 역시 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명랑하지 않은 사람은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쪽으로 날아간 거죠. 역시 이것도 거꾸로 갔기 때문에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심화 문제까지 전부 다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명제 단원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단원 집합과 명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예,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수화식에 관한 이제 보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집합명제 많이 이뻐해 주시고 복습도 많이 하셔서 자기 걸로 반드시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0강에서 선생님과 다시 강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